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탈모, 방어 루틴을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샴푸를 뭘 쓸지, 머리는 몇 도의 물로 감을지, 호호바 오일을 어디에 얼마나 바를지, 염색은 어떻게 덜 자극적으로 할지, 그리고 1,000원으로 두피를 깨끗이 스케일링하는 실전법까지 전부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게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왜 두피부터 챙겨야 할까요? 머리카락은 모낭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자라고 그 모낭은 두피라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밭이 사막이면 열매가 버티기 어렵듯 두피가 뜨겁고 뻣뻣하고 기름과 각질이 뒤엉켜 있으면 모낭이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첫 단추는 두피를 부드럽게 풀고 차분히 식혀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바꾸고 영양제를 사며 시작하지만 그 전에 두피가 편안해지도록 길을 열어주면 같은 노력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이런 이유로 매일 3분 두피 마사지를 기본 습관으로 추천합니다. 두피 마사지는 손끝에 힘을 빼고 원을 그리며 천천히 진행하는 게 요령이에요. 관자놀이 주변에서 정수리로 뒤통수 아래로 이동하면서 한 부위에 10번 정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압력은 편안한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지문면을 써주세요. 정수리 가운데는 백회라고 부르는 중심점이 있는데 이 부위가 딱딱하고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넓게 원을 그리듯 풀다 보면 두피에서 열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뿌리 쪽의 답답함이 풀리면서 머리 볼륨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3분 누적이 힘입니다. 가르마도 매일 같은 자리에만 두지 말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방향을 바꿔주세요. 모발이 한쪽으로만 당겨지지 않게 하려는 작은 배려가 길게 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 본초 진액 스프레이를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백화수, 어성초, 생지황, 단귀, 측백엽, 방풍, 고삼, 검은콩, 병풀을 준비해 물 1리터에 넣고 중간 불에서 30분 달여주세요. 식힌 뒤 건더기는 채로 걸러 액체만 스프레이 용기에 담습니다. 병풀은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유명하고 어성초와 고삼은 두피의 붉음과 가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보태고 측백엽과 단귀는 전통적으로 모발과 두피 컨디션을 다스릴 때 자주 쓰여왔습니다. 만든 액은 냉장 보관하고 가능하면 3일 안에 소량씩 사용해요. 처음 쓰시는 분은 팔 안쪽에 소량 뿌려 24시간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임신이나 수유 중이거나 항응고제나 호르몬 관련 약을 복용 중이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은 하루 한 번이 적당하고 머리카락 전체를 흠뻑 적시는 방식이 아니라 두피 표면을 균일하게 살짝 적시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스프레이 후 자연 건조를 권합니다. 이제 샴푸 이야기를 해볼까요? 샴푸는 브랜드보다 성분과 사용법이 더 중요해요. 민감한 두피라면 합성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자극이 센 성분을 피하고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같은 온화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세요. 샴푸의 pH는 피부와 비슷한 약산성 범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듬과 지루성 두피염이 잦다면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일주일에 2~3번 교차 사용하면 말라세지아 과증식을 억제해 두피 환경이 한결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피록톤 오라민이나 살리실산처럼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성분도 상황에 따라 유용해요. 실리콘 성분은 모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지만 두피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실리콘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 두피가 민감하거나 뾰루지가 잘 생긴다면 실리콘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시험해보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온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피지막을 한꺼번에 벗겨 자극을 키워요. 샤워기 물로 두피와 모발을 1분 정도 충분히 적신 뒤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고 두피에 올립니다. 손끝으로 둥글게 2분 정도 가볍게 문지르고 헹굼은 그 2배 이상 넉넉하게 해주세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가려움과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수건으로는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뺀 뒤 드라이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뿌리부터 완전히 말리는 게 좋아요. 젖은 채로 자면 두피에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워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바쁘면 바람을 한 군데에 오래 대지 말고 넓게 짧게 움직이며 말리세요. 드라이의 적은 시간과 적절한 온도 조절이 두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호호바 오일 사용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호호바 오일은 기름처럼 보이지만 화학적으로는 왁스 에스터라 우리 피부의 피지와 성분이 닮아 있습니다.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양이 많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정말 소량으로만 쓰는 게 핵심입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샴푸 전에 프리오일링을 합니다.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손끝에 살짝 묻힌 뒤 건조하고 들뜨는 부위에 점 찍듯 얹어 1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고 바로 샴푸를 합니다. 둘째, 샴푸 후 완전히 말린 뒤 아주 건조한 국소 부위에 한 방울 정도만 도포해 각질 들뜸을 잠시 눌러주는 방법이에요. 지루성 두피염처럼 기름과 각질이 섞여 끈적이는 분들은 오일을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두피에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도 피하거나 의사와 상의해주세요. 이제 식단을 챙겨볼까요? 모발은 단단한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한 단백질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해보세요. 특별한 조합을 외우기 어렵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콩, 호박씨, 달걀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호르몬 균형과 혈관 내 염증 조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소플라본은 콩을 볶아 먹으면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져 꾸준히 먹기 쉬워집니다. 유방이나 자궁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의사와 섭취량을 상의하세요. 호박씨는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모발 합성과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간식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모발 재료로 좋고 노른자의 레시틴이 각질층의 수분과 지질 균형에 보탬이 됩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를 습관처럼 곁들이면 큰 수고 없이 채워져요.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소변색이 옅은 맑은 노란색을 유지할 만큼은 마셔주세요. 탈수는 가려움과 각질을 불러와 긁게 만들고 긁힌 두피는 염증의 문을 열어요. 염색은 어떻게 할까요? 염색이 곧 탈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고 강한 염색은 두피에 자극을 주고 모발 줄기를 손상시키는 건 분명해요. 염색을 계속해야 한다면 안전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첫째,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고 파라페닐렌디아민 같은 강한 산화염료와 암모니아 함량을 꼼꼼히 보세요. 암모니아 프리라고 쓰여 있어도 다른 알칼리 성분이 들어가 모발을 열어야 색이 들어갑니다. 냄새가 덜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극이 없는 건 아니죠. 유기농이나 비건 인증이 붙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둘째, 염색 당일에는 샴푸를 하지 않고 가세요. 자연 피지막이 얇게 남아있는 편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반드시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염색 후 이틀 정도가 지나 두피가 안정되면 잔여물을 정리하는 스케일링을 가볍게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레몬 스케일링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단돈 1,000원 레몬 스케일링입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물과 같은 양으로 섞고 민감한 두피는 물을 더 많이 타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장솜이나 면봉을 레몬수에 적셔 가르마 라인을 따라 1cm 간격으로 톡톡 닦아주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충분히 헹군 뒤 평소대로 샴푸하시면 됩니다. 레몬의 약산성이 잔여물과 각질을 녹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는 자극이 되니 피하세요.
횟수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상 루틴을 하루 일정에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미온수로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시고 거품을 손바닥에서 만든 샴푸로 두피를 2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헹굼은 오래, 최소 30초 이상 더 수건으로 꾹 눌러 물기를 뺀 뒤 미지근한 바람으로 뿌리를 먼저 말립니다. 말랐다 싶을 때 본초 진액을 두피에 가볍게 분사하고 자연 건조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 3분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이때 가르마를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호호바 오일을 한 방울 손끝에 묻혀 유난히 건조해 들뜨는 부위를 살짝 눌러주면 다음날 각질이 훨씬 덜 일어납니다. 아침에는 시간 없다면 물만으로 가볍게 헹군 뒤 드라이로 뿌리를 세워주세요. 드라이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뿌리를 먼저, 열은 짧고 넓게. 점심이나 간식으로 삶은 달걀과 호박씨 한 줌을 챙기고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 요리를 추가해 하루 단백질을 채우면 딱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루틴이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왜 어떤 사람은 유전이 있는데도 탈모가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같은 가족이라도 진행이 빠를까요? 유전은 스위치 같아요. 스위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얼마만큼 켜질지는 환경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당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을 먹으면 코르티솔이 치솟고 남성 호르몬 대사도 거칠어져 모낭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반대로 단백질과 섬유질, 오메가3를 챙기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의 일일 리듬이 안정돼 모발 성장기도 안정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3분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대한 수술 대신 작은 습관이 1000번 쌓이는 쪽이 모낭에는 훨씬 강력합니다. 샴푸를 고를 때 최신 연구에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두피가 유분이 많고 비듬이 심한 분은 케토코나졸 1%나 2% 샴푸가 도움이 되는 보고가 꽤 일관되게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거품을 두피에 올린 뒤 3분 정도 두었다가 헹궈주세요. 피록톤 오라민도 비듬 억제에 효과적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모발 굵기와 밀도에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살리실사는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지만 너무 잦은 사용은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민감 두피라면 향료와 착색이 적은 제품을 우선으로 고르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 같은 라벨이라도 두피에는 최소주의 모발 중간부터 끝에는 컨디셔너로 윤기를 보완하는 투트랙 접근이 안전해요. 비오틴은 어떨까요?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용량 비오틴을 무작정 복용하는 근거는 약합니다. 무엇보다 비오틴이 심장과 갑상선 검사 수치를 왜곡해 응급 상황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영양제는 똑똑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맞습니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다면 케토코나졸 샴푸처럼 국소에 직접 작용하는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미녹시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르는 미녹시딜은 남녀 모두에서 표준 치료입니다. 끈적임이 걱정이라면 거품 제형이 스타일링에 덜 방해가 되고 저녁 샴푸 후 완전 건조 뒤 바르고 자면 아침이 편해요. 바르는 것이 어렵거나 두피가 민감한 분은 의사와 상의해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부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지도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구약이 진행, 억제에 효과적이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금기입니다. 여성은 미녹시딜이 기본이고 필요시 항안드로겐 계열약을 의사 지도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주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이니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할 일은 미녹시딜을 약국에서 구입해 안내에 맞게 시작하고 오늘 알려드린 두피 관리와 식단, 샴푸 습관을 같이 붙이는 것입니다. 약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이 약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수면은 왜 중요할까요?
모발은 낮에 자라지만 밤에 회복합니다. 밤 11시 전후로 잠들어야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호르몬이 안정돼요. 자려고 누워도 휴대폰을 오래 보며 뇌를 각성시키면 코르티솔이 떨어지지 않아요. 두피 열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피가 뜨거우면 손등으로 정수리를 만졌을 때 얼굴보다 유난히 뜨겁게 느껴져요. 이럴 땐 마사지로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샤워를 마친 뒤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충분히 말려주세요. 잠들기 전 5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정수리와 목덜미의 긴장을 풀면 다음날 머리 볼륨이 덜 눌려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과 두피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운동도 얘기해 볼게요. 굳이 헬스장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걷기만 해도 두피 혈류가 좋아집니다. 다만 모자를 꽉 눌러 쓰고 장시간 땀을 흘리는 습관은 두피를 축축하게 만들어 곰팡이가 자라기 쉬워요. 운동 후에는 즉시 모자를 벗고 두피를 말려주세요.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꽉 당겨 묶는 스타일은 모근에 지속적인 인장을 줍니다. 단정한 묶음도 좋지만 하루 몇 번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헤어핀도 눌림 자리를 바꾸며 사용하세요. 드라이나 고데기는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여주세요. 모발 줄기가 고온에 반복 노출되면 큐티클이 갈라져 끝이 부스스해지고 결국 뿌리 볼륨이 더 빨리 죽어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이 루틴만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고요. 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두피가 편안해지고 냄새가 줄고 가려움이 가라앉고 스타일이 덜 무너지는 손맛이 옵니다. 모발이 굵어진 느낌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낭이 깊은 잠에서 깨고 솜털이 돋고 그 솜털이 굵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결심이 3개월 뒤 거울의 미소가 됩니다. 그 기간을 버티는 방법으로 저는 기록을 권합니다. 오늘 같은 조명과 같은 자리에서 정수리와 앞머리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한 달 뒤, 3달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찍습니다. 기억은 자주 왜곡되지만 사진은 정직해요. 조금이라도 가르마의 살이 덜 보이는지, 뿌리 볼륨이 덜 눌리는지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하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혹시 두피가 붉고 딱지가 자주 생기거나 동전 모양으로 갑자기 비는 부위가 있거나 갑자기 많이 빠지는 시기가 2주 이상 이어지면 혼자만의 관리로 시간을 끌지 마세요. 그럴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이 먼저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빈혈, 저페리틴, 비타민 D 부족 같은 전신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바로잡으면 집에서 하는 루틴의 효과가 훨씬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샴푸는 두피를 씻는 것이다. 마사지는 강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가 맞다. 오일은 한 방울이면 족하다. 염색은 똑똑하게 간격과 성분을 관리한다. 스케일링은 가볍고 드물게 한다. 단백질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물은 늘 잊지 말자. 이 6가지가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에 유머 하나 얹어볼까요? 가르마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모발에게도 근무 강도를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드라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뿌리에게 먼저 보내는 응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두피에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손끝으로 토닥토닥, 그 정도 마음이면 충분해요. 지금 라디오를 끄고 욕실 불을 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온수로 두피를 적시고 손바닥에서 거품을 만든 뒤 두피를 2분, 헹굼은 그 2배. 수건으로 꾹꾹, 바람은 미지근하게, 본초 진액은 가볍게, 마사지 3분,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휴대폰 대신 깊은 숨.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하고 식탁 위에 호박씨 작은 통을 올려둡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가르마를 바꿔줄 꼬리빗 하나. 욕실 선반에는 샴푸 뒷면 성분표를 읽는 습관. 1,000원짜리 레몬은 냉장고 한 켠에 조용히 대기. 오늘의 작지만 정확한 선택이 모낭에게는 큰 결심으로 전해집니다.
탈모는 돈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과 순서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피를 먼저 숨쉬게 하고 표준 치료를 제때 붙이고 식탁과 수면을 조정하는 이 세 가지가 방향을 바꿔요. 길게 보면 우리는 모두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를 기다리는 인내의 동료이기도 하죠. 그 기다림이 덜 지루하도록 저는 매일 3분의 손끝을 처방합니다. 오늘의 3분이 모래의 뿌리를 살리고 한 달 뒤, 세 달 뒤,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두피가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길, 그리고 그 편안함이 삶의 리듬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저는 믿고 응원합니다.